고구려의 전성기 왕들. 고구려의 제19대왕 광개토대왕은 고궁양왕의 아들입니다. 본명은 고담덕이며 그는 고구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으며 대외적으로는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대내적으로는 왕권을 강화하며 고구려를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의 업적은 광개토대왕 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고궁양왕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뛰어난 능력과 지도력을 보여주었으며 왕위 계승자로서 준비되었습니다. 391년 고궁양왕의 뒤를 이어 즉위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백제와의 갈등, 북방민족의 위협, 그리고 중국 대륙의 혼란 속에서 국가를 강화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광개토라는 칭호에 걸맞게 넓은 영토를 쾌척했습니다. 북방의 선비족과 거란족, 숙신족을 정복하며 만주 지역을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했고 이를 통해 북방에서의 안정과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백제가 고구려의 남방을 위협하자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396년 한강 유역의 백제 수도인 위례성을 함락시켰으며 백제는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신라 원조사 100년 400년 신라가 외와 가야의 연합군에게 침략받자 광개토대왕은 군대를 파견하여 신라를 도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고구려군은 왜군을 물리치고 신라를 보호했고 이를 계기로 신라는 고구려의 조공을 바치며 종속관계에 들어갔습니다. 북쪽의 부여를 공격하여 그 영토를 고구려에 병합했으며 이로써 고구려는 만주 전역과 한반도 북부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침략을 격퇴하며 한반도 남부에서 고구려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외국의 세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고구려가 한반도의 중심 세력임을 과시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고구려의 국경을 안정시키고 영토를 확장했으며 철제 무기와 기병을 활용하여 전투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여 왕권을 확립했습니다. 영토 확장과 대내외적 업적을 통해 백성들의 충성심을 얻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아들 장수왕이 광개토왕비를 세웠습니다. 현재 중국 지린성 길림성 지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이는 약 6.39m입니다. 비문에는 광개토대왕의 정복활동과 고구려의 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업적으로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그의 재위기간 동안 고구려의 영토는 만주, 한반도 북부 요동 반도를 아우르는 광대한 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그의 아들 장수왕에게 이어져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그의 정복활동은 고구려의 국력을 강화하고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오늘날까지도 한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군주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업적은 한국 민족의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구려의 제20대왕 장수왕은 광개토대왕의 아들입니다. 장수왕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계승하고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끈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고 백제와 신라, 중국 왕조들과의 관계를 조율하며 고구려의 강대국 지위를 확립했습니다. 장수왕은 413년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영토 확장 정책과 대외적인 강세를 계승하며 국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위 초기 광개토대왕이 정복한 영토를 유지하면서 내정을 강화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장수왕은 427년에 고구려의 수도를 국내성현,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평양성현 북한 평양으로 천도했습니다. 이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중심축을 이동시켜 백제와 신라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남부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수도 천도를 통해 경제와 문화가 더욱 발전했고 고구려는 한반도와 만주 전역을 잇는 중심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수왕은 백제와의 대립에서 대규모 군사활동을 통해 한강 유역을 차지했습니다. 475년 고구려군은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백제의 계로왕을 전사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백제는 수도를 웅진공주로 옮기며 국력이 약화되었고 고구려는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장수왕은 신라와의 외교를 통해 외국과 백제의 연합을 견제했고 신라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적 지원을 펼쳤습니다. 당시 중국은 남북조 시대로 북위와 송 등 여러 왕조가 존재했습니다. 장수왕은 북위와의 외교를 강화하면서 중국 왕조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했으며 북위와의 외교 관계를 통해 북방 민족의 침략을 방어하고 경제적 교류를 확대했습니다. 수도 천도를 통해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를 구축하며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고구려의 문화와 경제를 발전시키고 중앙집권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장수왕은 491년에 98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그의 재위기간은 79년에 달합니다.
그의 치세는 고구려의 전성기로 평가되며 장수왕이 남긴 기반은 후대에도 고구려의 강력한 국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장수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문자명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장수왕은 고구려의 국력을 극대화하고 한반도에서의 패권을 확립한 군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수도 천도와 한강 유역 장악은 고구려가 남북한 및 만주 전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자리잡게 했습니다. 장수왕의 정책과 업적은 고구려의 안정과 번영을 이끌었으며 동아시아 역사에서도 중요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고구려의 제21대 왕 문자명왕은 고구려의 제21대 왕으로 장수왕의 아들이자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어간 왕 중 하나입니다. 문자명왕은 고구려의 내정과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특히 후계 문제와 외세의 침입에 대처하면서 국가의 안정을 꾀했습니다. 그의 재위기간은 고구려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으며 대외적으로는 백제와 신라, 북방의 민족들과의 갈등을 다루면서 국내적인 개혁에도 힘썼습니다. 문자명왕은 장수왕의 아들로 아버지의 강력한 통치 이후 왕위에 올랐습니다. 장수왕의 사망 후 고구려는 그동안의 확장된 영토와 강력한 군사력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아버지 장수왕의 치세에 이어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교적인 문제와 대내적인 갈등이 그의 통치 초기부터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문자명왕은 고구려의 내정을 강화하고 이전의 전쟁에서 피폐해진 경제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고구려는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며 북방과 남방에서의 위협을 경계했습니다. 문자명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중앙집권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고구려의 고대 제도들을 유지하면서 체제를 안정시켰고 특히 군사력과 행정 시스템을 강화하여 왕권에 대한 도전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자명왕의 재위 기간 동안 고구려와 백제는 여전히 갈등 관계에 있었으며 일부 기록에 따르면 백제는 고구려의 영토를 도전하기 위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서상으로 구체적인 전투 기록이 적고 백제와의 관계는 대체로 대립적인 상황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와의 외교 관계를 통해 상호 협력하고 신라의 성장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고구려가 남쪽에서의 통제를 유지하고 북쪽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려는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신라의 진흥왕과 협력 관계를 지속하며 한반도 남부에서의 고구려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고구려는 여전히 북위와의 외교적 긴장 속에서 군사적 대응을 계속하며 국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북위와의 관계를 조율하면서도 자주적인 고구려의 입장을 고수하려 했습니다. 고구려는 문자명왕 재위 기간 동안 불교의 영향을 점차적으로 강화했고 불교는 국가의 통합과 백성들의 정신적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문자명왕은 이를 적극 지원했다고 여겨집니다. 문자명왕은 519년에 사망하였으며 그의 사망 후 안장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문자명왕의 아들인 영영왕은 그 뒤를 이어 고구려의 왕위에 올랐으며 고구려의 대외적인 전투와 군사적 발전을 이어갔습니다. 문자명왕은 고구려의 내정과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백제와 신라와의 갈등을 다루면서도 국가의 내정을 안정시키고 불교의 확산과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며 국가의 질서를 지킨 군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어가며 내외적인 도전을 다룬 중요한 군주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고구려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점으로 고구려가 한반도에서의 패권을 유지하면서 외교적 관계를 잘 조율한 시기였습니다. 또한 불교의 확산과 문화적 발전은 고구려 사회의 안정에 기여했으며 문서에 남아있는 기록이 부족하지만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한 왕으로 역사에 남습니다. 고구려의 제22대 왕 안장왕은 문자명왕의 아들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고구려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안장왕은 외교와 군사적 측면에서 고구려를 안정적으로 이끌었으며 고구려의 국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본명 고응안으로 추정되며 문자명왕의 아들로 태어나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519년 아버지 문자명왕의 사후에 왕위에 올라 고구려의 22대 왕이 되었습니다. 안장왕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고구려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남북조 시대였으며 안장왕은 양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통해 고구려의 문화를 더욱 발전시켰으며 북위와도 관계를 유지하며 북방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신라와는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며 국경 지역에서의 긴장을 관리했고 백제와는 주로 국경 문제를 둘러싼 소규모 충돌이 있었지만 대규모 전쟁은 피했습니다. 북방의 거란족 및 다른 유목 세력의 침입을 방어하며 국경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안장왕은 내정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고구려의 내부를 정비하였으며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균형 있는 통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문자명왕의 불교 장려 정책을 계승하여 고구려의 불교 문화를 더욱 발전시켰으며 사찰 건립과 불교 행사 후원으로 국민 통합을 도모했습니다.
안장왕은 531년에 사망했고 후계자는 고구려 제23대 왕인 안원왕으로 고구려의 왕위는 안정적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안장왕은 고구려의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통치를 이끈 군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제2기간 동안 고구려는 내정의 안정과 외교적 유연성을 유지하며 국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안장왕은 대외적으로는 전쟁을 피하고 국경을 안정시키며 대내적으로는 불교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힘쓴 왕으로 고구려의 안정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군주로 평가됩니다. 고구려의 제23대 왕 안원왕은 안장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며 고구려의 안정과 내부 정비에 주력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통치 시기는 고구려가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며 대내적으로 평화를 도모한 시기였습니다. 본명 고연으로 안장왕의 뒤를 이어 531년에 즉위하였습니다. 안원왕은 조용하면서도 안정적인 통치를 통해 고구려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 내부를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지방 세력을 통제하며 왕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중앙관리체제를 재정비하여 국가 통치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전쟁보다는 사회적 안정과 내부 결속에 중점을 두었으며 백성들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적 안정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원왕은 외교적으로는 신라, 백제,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신라와 백제와의 국경 지역에서 소규모 충돌이 발생했으나 대규모 전쟁은 피했고 주로 신라와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남북조 시대였으며 고구려는 양나라와 북이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했으며 중국과의 문화적 교류를 통해 고구려의 학문과 불교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안원왕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고구려의 문화와 종교를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불교를 국가의 정신적 기반으로 삼아 백성들의 통합을 도모하였고 사찰 건립과 불교 행사를 후원하며 불교가 고구려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불교와 함께 학문과 예술이 번성하며 고구려 문화가 한층 더 풍부해졌습니다. 안원왕은 545년에 사망하였으며 그의 뒤를 이은 왕은 고구려 제24대 왕인 양원왕입니다. 안원왕의 통치는 전쟁보다는 평화를 추구한 시기로 기록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후대 왕들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제24대 왕 양원왕은 안원왕의 뒤를 이어 고구려 왕위에 올랐으며 제2기간 동안 고구려는 정치적 내용과 외부 세력의 위협을 겪는 등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으며 양원왕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구려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의 치세는 안정과 발전보다는 내부 갈등과 국력 쇠퇴가 두드러졌습니다. 본명은 고보로 알려져 있으며 안원왕의 아들로 태어나 545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 이 당시 고구려는 내부적으로 귀족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고 양원왕의 재위 기간은 고구려의 정치적 불안정이 두드러진 시기로 평가됩니다. 왕권이 약화되면서 귀족 세력이 강성해졌으며 왕권과 귀족 간의 갈등으로 중앙 집권 체제가 흔들렸습니다. 귀족들이 지방에서 권력을 확대하며 왕권에 도전하고 이러한 상황은 고구려 내부 결속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양원왕은 귀족 세력을 통제하려 했으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양원왕은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고구려의 위상을 유지하려 했지만 어려운 도전들에 직면했습니다. 백제와의 국경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백제 성왕과의 전투에서 고구려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신라와도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외교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중국 북조의 북제 및 북주와 외교 관계를 맺으며 고구려의 대외적 입지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남북조와의 균형 외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북방에서 거란족과 돌궐족 등 유목민족의 침입이 잦아 국경 방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양원왕의 치세 동안 고구려의 문화적 발전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불교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했습니다. 불교를 장려하며 왕권 강화에 활용하려 했으며 불교 사찰과 문화는 고구려 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외세의 위협으로 인해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졌고 귀족 세력의 분열로 인해 민심이 동요하였습니다. 양원왕은 559년에 사망했으며 그의 뒤를 이은 왕은 고구려 제25대 왕인 평원왕으로 계승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왕권 약화와 귀족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외부적으로는 백제와 신라, 북방 민족의 위협으로 인해 국정이 불안정했습니다. 양원왕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했으며 이는 고구려의 국력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제25대 왕 평원왕은 양원왕의 아들로 즉위하였으며 고구려의 내부 안정을 도모하고 외교적으로 중국 및 주변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시기는 고구려가 점차 쇠퇴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로 평가됩니다. 본명은 고양성으로 추정되며 양원왕의 아들로 태어나 559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 당시 고구려는 내부적으로 귀족 세력의 강성화와 왕권 약화, 외부적으로 신라와 백제의 성장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평원왕은 정치적 안정과 왕권 강화를 목표로 했으나 귀족 세력의 강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귀족 세력의 힘이 여전히 강성하여 왕권 강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평원왕은 귀족 세력과 타협하며 정치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을 수습하고자 노력했으나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으며 정치적 개혁보다는 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평원왕은 외교적으로 고구려의 위치를 유지하고 외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수나라가 북조의 북주와 양나라를 통합하며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떠오르고 있었고, 평원왕은 수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으며 고구려의 안정을 도모하려 했습니다. 신라와 백제는 점차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며 고구려를 위협했으며, 신라의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점령하며 고구려와 백제의 세력 균형이 깨졌습니다. 고구려는 백제와의 동맹을 통해 신라에 대항하려 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며, 북방에서는 돌궐족과 거란족 등의 위협이 있었으나 이를 방어하는 데 성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평원왕은 불교와 고구려의 전통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려 했습니다. 불교를 장려하며 고구려 사회의 정신적 통합을 도모했고, 사찰 건립과 불교 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신앙심을 북돋았습니다. 평원왕 시기에는 고구려의 문화적 발전이 비교적 정체된 상태였으나 기존의 문학과 예술 전통은 유지되었습니다. 평원왕은 590년에 사망했으며 그의 뒤를 이어 고구려 제26대 왕인 영양왕이 즉위했습니다. 영양왕은 평원왕의 아들로 그의 치세에서 고구려는 수나라와의 본격적인 대결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평원왕은 고구려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의 제2기간 동안 고구려는 내부적으로 정치적 분열, 외부적으로 신라와 수나라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평원왕은 고구려의 유명한 공주 중 하나인 평강공주의 아버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평강공주와 관련된 설화는 민담으로 전해지며 그녀의 남편인 온달 장군의 이야기가 고구려 역사의 중요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평원왕의 통치는 고구려가 쇠퇴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중요한 시점으로 이후 수나라와의 갈등과 내부 갈등이 본격화되는 기반이 된 시기로 평가됩니다.